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입니다. 지금은 한밤중이 아니고요. 6시가 조금 안 된 이른 아침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는 어른이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 영상들만 보면 저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이렇게 얘기하고 해외 의대 이야기하고 맨날 해외 명문대 이야기하고 조기유학 이야기하고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국제학교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 아빠는 아이를 아마 그냥 공부로 잡을 아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의 아빠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대의 아빠입니다.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제 교육 철학의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말레이시아에 계시거나 제가 살았던 캐나다에 계시다면 참고로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도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학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킵니까? 예체능 교육을 좀 시키는 분들은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게 그 기회가 차단돼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한국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이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심지어는 수학 학원도 다니는 게 심지어가 아니라 수학 학원도 다니는 게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학원에 다니면 그 학원에 그냥 충실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학원에서 내주는 많은 과제들과 영어 학원만 다닙니까? 수학 학원 다니죠. 그럼 이제 그 과제들 그리고 또 학교 과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캐나다 기준으로는 초등과정에서 과제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집에서 과제하는 경우를 본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특히 이제 6학년이나 우리 기준으로 6학년이나 돼야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대부분 아이가 그냥 쉬는 시간에 다 하고 올 정도. 심지어는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초반까지 캐나다에서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도 특별한 이런 어떤 그룹 과제가 아닌 다음에는 다 대부분 쉬는 시간에 과제를 해서 올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주니어 하이 중학교에서는 우수반에 있었는데도 과제량이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과는 좀 동떨어진 현실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중학생만 돼도 수행평가다 해서 학생들이 시험은 없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은 없지만 굉장히 바쁜 게 사실입니다. 이건 말레이시아도 의외로 말레이시아에 와서도 사교육을 많이 시키십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게 전혀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한테 공부하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한테 공부해라? 적어도 제 교육 철학에서 그런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한테. 하지만 각자의 현실은 다르잖아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생들, 한국에 있는 학생들,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내 아이는 캐나다 학생처럼 말 안 됩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내 아이는 한국 학생처럼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나름 교육열이 높습니다. 로컬들 또한 교육열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는 만큼은 하는 게 좋겠죠.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초등과정, 여기는 뭐 프라이머리라고 많이 하죠. 영국 학제 기준으로 프라이머리다. 그러면 일단 학교 잘 다니고 즐겁게 놀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좋으면 가장 더 좋겠죠. 예, 그냥 아이가 즐겁게 학교 다니고 표정 밝으면 좋습니다. 아이가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표정이 어두운 게 적어도 학습량, 공부량 때문에 표정이 어두우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양을 좀 줄여주세요. 뭐 많이 줄이라고 제가 어떻게 강조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뚝심을 가지고 부모님이 적어도 그 부모님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로드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의 때문에 적어도 내가 많이 시킬 수는 있습니다. 내 아이, 어떤 부모님이 내 아이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나는 많이 시킵니다.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못 말립니다. 그리고 그거 틀리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틀리다고 말합니까? 제가 다른 부모님의 아이까지 제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는 자기가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아이가 공부로는 적어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 아이한테는 저는 제 아이를 제가 이끌고 가는 거니까, 제가 책임지고 가는 거니까, 아빠가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한 겁니다.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한 겁니다. 책 읽으란 얘기는 자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자주 도서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은 항상 도서관에 같이 갔습니다. 많이 다닐 때는 평일 기준으로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책 읽는 모습, 책 빌리고 아빠도 책 읽고 엄마도 책 읽고 가족 간의 독서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책도 읽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면 엄마가 아이한테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그 중국어 아이가 배울 때 아빠도 옆에서 같이 배우고, 물론 저는 몇 달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아이 배울 때 아빠도 같이 옆에서 배우면 아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엄마 아빠도 보조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면서 아빠 엄마는 게임하고 드라마만 본다? 아니,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보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생이 책 2시간 읽습니까? 하루에? 3시간 읽습니까? 그런 아이 있습니까? 전 그런 아이를 못 봐서. 제 아이도 그러지 않고요. 그러면 읽어봤자 몇 분 안 됩니다. 몇 분은 아니겠죠. 제가 권하는 시간, 초등학교 아주 고학년이라도 30분, 20분 읽어도 충분합니다. 이제 영어 원서 같은 거. 그런 거 읽을 때 옆에서 같이 엄마 아빠도 책 읽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정말 직장 때문에 그 시간이, 저도 압니다. 왜냐면 저도 학원 강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가 저녁 때 집에 있는 시간에 저는 직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주말에라도 하루 20분 자녀한테 할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할애할 수 없으면서 그냥 학원만 보내고, 그런 게 오히려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외부에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학원을 보내든 과외를 하시든 그 중심축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뭐 알아서 하는 거 있습니까?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아이라고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부모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좋은 습관, 일주일에 한 번만 도서관 가고, 야, 책 읽어라. 여기 사람들 책 읽는 거 보이지? 책 읽어라. 책 읽겠습니까? 안 읽습니다. 정말로 아주 특별하게 책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 아니고선 책 안 읽습니다. 어렸을 때 아시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방 자체가 도서관이었어요. 저희 아이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저희 또래 아이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제 아이가 지금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또래 아이들 어렸을 때 방에 가보면 대부분 아마 전집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책 그렇게 많이 사줬으니까 책 잘 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이조차도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한국에서 있으면서 아이한테 당부했습니다.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영어책 하루에 30분. 그리고 아빠가 권해주는 그런 것들. 뭐 영어 뉴스 같은 거, 영어 뉴스도 성인이 보는 그런 뉴스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보는 뉴스도 있고요. 또 자녀가 뭐 영어 실력이 좋거나 뭐 중학생만 돼도 왜 한국 뉴스 못 봅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제가 권해줍니다. 이런 거는 한번 봐라. 오늘 이런 거는 한번 최소한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뭔가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니면 뒤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아이 혼자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20년 학생들 가리키고 있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혼자 하기 바라시는 거 그거 너무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적어도 공부로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장기전으로 봐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도 저는 고등학교를 어떤 이제 한국에서 어떤 특정한 뭐 우리말하는 특목고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특목고를 꼭 준비해서 정말로 그 학교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좀 예외지만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전제로 너무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힘 빼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가면 어쨌든 한국 기준으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 공부 좀 하려 한다는 뭐 학생들이나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다 기본적으로 이건 말레이시아도 교육열 높습니다. 예. 캐나다도 소수는 교육열 높습니다. 뭐 캐나다라고 무조건 다 공부 안 해? 고등학교 때 그래도 좀 마음 잡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후반, 2학년 때 공부 좀 합니다. 캐나다는 한 1년 반, 1년 합니다. 캐나다 기준으로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는 분명히 달려야 됩니다. 그 달릴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이 언제 길러지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길러지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뭡니까? 잘 놀고 학교 생활 즐겁고 학교가 싫지 않고 공부가 싫지 않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초등학교 시절에는 공부 스트레스는 적어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까지는 없어야 된다고 믿고요. 중학교 때 뭡니까? 이제 그렇게 학교가 즐거운 걸 알고 책 읽기가 그래도 좀 습관이 된 아이들. 예를 들어서 책은 뭐 한국 아이들 한국 책이라도 많이 읽으면 좋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기준으로는 대학교 때 공부하는 건데 참고로 한국 사람이 어떻게 서양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저만 해도 제가 국적이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제가 완전히 캐네디언 사고방식을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쪽의 밸류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의 그런 마인드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부모로서 무조건 다 옳고 뭐 제가 말하는 건 다 옳고 여러분이 하는 건 다 뭐 옳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달리면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우리 번아웃 오잖아요. 엄마 아빠도 너무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 휴가 없이 직장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면 번아웃 오지 않습니까? 번아웃 옵니다. 번아웃 오듯이 아이들한테도 그 번아웃이 오는데요. 그 번아웃이 올 때 아이들은 대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뭐 우리 슬럼프라고 그냥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도 번아웃이 오면 정말 힘듭니다.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이 그 공부에서 온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좀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1등 하는 거 여러분한테 의미 있습니까? 저 의미 없습니다. 제 아이 공부 아주 잘했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 아주 잘했지만 뭐 반에서 1등도 하고, 예? 뭐 전교 2등도 하고, 저 그거 의미 안 둡니다. 어디 가서 그냥 뭐 말할 때 말할 수는 있겠죠. 왜? 말해서 뭐 창피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가 저한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 뭐 전교 2등, 전교 1등 하면 뭐 할 겁니까? 중학교 때. 그 성적으로 뭐 저한테 초코파이라도 하나 들어옵니까? 물론 아이도 그거에 대한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혼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받은 거, 그 자체를 저는 더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 등수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건 말레이시아에 또 오게 된 거예요. 열심히 하네? 야, 그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가 같이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또 공부 하나도 전 공부하란 말을 안 한 건 사실이니까 뭐 안 한 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이한테 뭐 공부해라 할 얘기도 없고 캐나다에서. 근데 아이가 그냥 갑자기 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그만큼 제가 복받은 아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솔직히 저랑 제 와이프가 저는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한 달 프로젝트로 저랑 제 와이프가 야, 우리 아이 이렇게 만들어보자.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몇 년입니까? 6년이잖아요. 예? 중학교 몇 년입니까? 그거 3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부터 어쨌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곳을.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그쵸? 십몇 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딱, 뭐 도깨비 방망입니까? 그냥 아이한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둔 아이한테, 방치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이한테 뚝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갖춰라, 뚝딱 오늘부터 30분 영어 독서, 뚝딱. 여러분 장난합니까? 저 여러분한테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따뜻한 밥 먹고, 예? 여러분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진지합니다, 늘. 아주 교육 얘기할 때는 저는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진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철학을 가지고 뚝심 있게, 그리고 내 자녀 공부입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공부는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 영상들이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저는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아이만 잘 되면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죠. 제 아이가 해외에서 의대를 가는데 여러분 자녀가 의사가 된다고 해서 제 아이의 경쟁자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A레벨 성적을 잘 받아야 되지만 제 아이의 친구들도 A레벨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절대평가잖아요. 적어도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제 아이가 IGCSE 당장 지금 10학년 학교 시험, 아이 친구들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아이라면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라면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자리가 한 자리라서 내 아이만 해야 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거
말레이시아에 나온 거고, 예. 저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학교 절친끼리도 정말 공부 때문에 서로 노트 빌려주기가 꺼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에선. 뭐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말하는 공부 그리고 뭐 그냥 국영수, 예, 과학 이런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본 경험도 어느 정도면 그게 또 자산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계속 그냥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정말 공부로 생존하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공부에 그냥 되어버린다고 하죠. 우리 된다고 하죠. 싫어.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